스포츠의 지평을 넓힌 사람들, 저는 스포츠 통역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통역사 최윤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통역사라면 어떤 일을 할 것 같나요? 어떤 일 할 것 같으세요?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네. 외국인 선수들 통역하는. 네, 통역하는 일. 혹시 뭐 또 다른 거 말고? 감독이 외국인 출신이면 또 한국 선수들 통역도. 그죠. 지금 앞서 말해주신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시는 게 메인은 통역이에요. 통역. 그리고 이 정도로만 경기장에서만 일을 하는 걸로 알고 계셔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통역사님 언제 퇴근하세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역사는 퇴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퇴근하지 않아요.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 도착하는 그날부터 시즌을 다 치르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통역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경기 통역뿐만 아니라 경기를 만들려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하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또 치료를 받고 병원을 가는 순간에, 심지어는 쉬는 날도 함께하는 그런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통역사가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오로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한번 제 하루 일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통역사는요, 구단 선수들이 사는 구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제가 일어나서 먼저 하는 일은요, 외국인 선수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예요. 혹시 뭐 좀 달라진 게 있니? 아니면 어저께 훈련하다가 다쳤던 부분, 오늘은 좀 몸이 어떻니? 이렇게 여쭤보고, 만약에 몸의 상태가 조금 안 좋다, 특이사항이 있다 이러면 바로 아침에 스태프들끼리 미팅을 할 때 코치님들과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오전 웨이트 훈련이 들어가는데요. 외국인 선수가 체육관에 들어오면 함께 웨이트장으로 내려가서 그날의 운동 차트, 어떤 웨이트를 할 건지 다 옆에서 같이 설명을 해주고, 운동을 하다 보면 동작이 틀릴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바로바로 통역을 해주고, 뭐 선수들이랑 같이 농담하는 것도 통역을 해주고요. 그다음 오전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는 함께 밥을 먹어요. 같은 테이블에서. 근데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채식주의인 선수들도 있고, 못 먹는 음식, 잘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양사 선생님이랑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교류하면서 선수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이런 역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오후에 훈련을 한 2~3시간 정도가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선수는 낮잠을 자고요. 이때가 아니면은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외국인 선수와 관련된 서류 작업들도 제가 해야 돼서 시간이 있을 때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처리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후 훈련이 시작되죠. 오후 훈련은 경기랑 바로 직결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런 연습한 기술들이 바로 경기에 나오기 때문에 엄청 세심하게 집중해서 통역을 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통역하지 못했을 때 그 흐름이 끊기게 되고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통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2~3시간 운동이 끝났으면은 또 저녁을 먹어야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일 다 끝나고 밥 먹었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갈 것 같죠? 근데 집에 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저희는 치료실에 올라가서 선수들의 몸 컨디션을 또 체크하고 케어해줘야 되니까 치료실에 딱 갑니다. 사실 나머지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알아서 치료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쉬고 없어도 그 자리에 없어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저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치료실이라는 공간이 비단 치료만 받는 곳이 아니라 선수들이 좀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좀 풀어진 모습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엄청 편해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선수가 치료가 끝나고 집에 가고 나면 그제서야 하루 일과가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훈련이 있는 날이고요. 훈련이 없는 날에도 쉬는 날에 같이 밖에 나가서 외로우니까 같이 나가서 밥도 먹어줘야 되고, 보시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와요. 가족들이 오면은 데리고 서울 구경도 한번 가야 되고 한복도 한번 입어야 되고. 근데 제가 총 배구 통역을 7년 동안 했었었는데요. 7년 7시즌을 넘게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았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4년차 때 흥국생명에 있을 때 그 폴란드에서 온 베로니카 톰시아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올 때 강아지랑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랑 오는가 보다 했는데 공항에 가서 봤더니 30kg가 넘는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번은 이 베로니카 톰시아 이 친구가 쉬는 날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잠시 외부에 나가 있었었는데 저한테 울면서 전화 와서, 윤지야 나 강아지 잃어버렸어 어떡해, 이렇게 해서 밤늦게 가서 강아지 잃어버린데 갔는데 거기도 없고, 시즌 중이니까 계속 또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훈련이 끝나고 나서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강아지거든요. 이렇게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사례금도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못 찾겠으니까 사례금도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녁에 전단지 붙이러 다니고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틀 뒤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그곳에서 강아지를 찾게 돼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막 울면서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찾아서 다행이다, 시즌만 잘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있었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시키던 애들이 정규 시즌도 우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이겨서 통합 우승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우승을 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거는, 정말 이 친구가 폴란드로 돌아가고 나서 어느 날 엄청 뜬금없이 갑자기 연락이 와요. 윤지야, 나 근데 그때 너 없었으면은 나 진짜로 못 버텼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겨운 시간이 또 얼마나 있으며 그 시간을 같이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힘든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 보람이 되다 보니까 제가 쭉 통역사라는 일을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통역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 SNS로 이제 메시지가 와요. 어떻게 하면 통역사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그 메시지에 일일이 다 답장을 다 해주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통역사가 되는 일, 혹은 통역사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에서 일하기 위한 자질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통역사는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외국어잖아요. 언어.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외국어, 제가 말씀하는 이 외국어 능력은 토익, 토익 스피킹, 토플 이런 시험 점수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에서는 사람을 구할 때 혹시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얼만큼 외국어를 잘하세요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외국의 문화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서 8개월 동안 사는 동안 항상 옆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문화를 잘 몰라. 이러면은 이 친구와 저와 잘 지낼 수가 없으니까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영어 통역을 하지만 저는 영어를 배우러 해외에 나간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통역을 할 수 있으니까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어 능력이 이제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떤 거일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스포츠 이해도. 이해도, 스포츠 이해도. 스포츠 이해도도 중요하죠. 그 부분은 저는 조금 현장 경험이랑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 경험이에요. 근데 사실 조금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처음 일을 시작하면은 다 신입이고 자네 그래서 무슨 경력이 있나? 어떤 거에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신입사원을 뽑는데 무슨 경력을 그저 물어봐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우리가 돈을 받고 일한 그런 경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스포츠에 관심이 있었는지, 스포츠를 조금 더 현장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 행위들을 저는 경력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 경험이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네트워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강점인데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런 애도 있네. 쟤 좀 일 열심히 하네. 잘하네. 쟤 이런 거 잘하네. 이런 거를 이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통역을 시작한 것도 어떤 채용 공고란에 통역을 구합니다를 떠서 제가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스포츠 포럼에서 단기로 통역을 하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혹시 한번 이 일 해보시지 않으겠어요? 하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스포츠 통역이 우연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제가 또 통역을 하셨던 분들한테 일자리를 이렇게 다른 구단들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요. 뚜루드 코리아라고 국민체육공단에서 매년 진행했었던 행사가 있어요. 국제도로 사이클 대회인데 저는 이때 여러 명의 통역들을 책임지는 통역의 팀장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통역도 있구나, 저런 통역도 있구나, 저 친구는 저렇게 일하는구나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리가 생겼을 때 이런 친구를 추천해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장 경험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얼만큼 관심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한테 기회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비록 아직은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스포츠 이벤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공단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스포츠의 사이트에 계속 들어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츠 통역사로서 또 필요한 그 다음 자질은 바로 함께 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성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루 종일 숙소에 갇혀서 그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구단에서도 좀 사회성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해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친구 사회생활 잘하네. 아니면 너 사회생활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 사회생활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뭔가 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거창하게 들려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일이거든요. 근데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썼던 방법을 공유해 드리자면 저는 가벼운 일을 찾아서 하기였어요. 근데 제가 스포츠 구단에서 맡은 일은 외국인 선수를 전담으로 해서 통역해주고 케어해주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역사 채용지죠. 임금을 받고 하는 통역사 채용지. 그런데 이 통역사의 일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을 때, 호의가 필요한 것 같을 때, 그럴 때마다 누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찾아서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는 저는 사람 채용지로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돈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1대1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때 포인트는 가벼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사무실에 내려가서 나 오늘 커피가 한 잔 먹고 싶어. 그래서 커피를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커피 마시면서 저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한 잔 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매니저 친구가 옮길 짐이 많아서 혼자 낑낑거리고 있으면 같이 가서 짐 좀 더 같이 들어줄까? 같이 가서 도와드린다거나 이런 일들은 제가 직접 찾아서 하는 그런 가벼운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과 그 사람 개개인의 그 연결, 긴밀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밀감을 높여서 이 단체에서 생활하는 게 좀 더 즐겁고 그다음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저희 특성상 아까 트레이너,
감독님, 코치님, 뭐 매니저 시선이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선수들한테 향해 있잖아요. 그런데 선수들한테 향했던 그 관심을 나한테도 보여주고 그냥 통역사인 나한테도 보여주고 아니면 주전이 아닌 선수한테도 보여주고 이런 관심을 보여주고 이런 작은 도움을 주는 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감동이고 나를 존중해 준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친절감을 베풀 수 있다면 충분히 팀에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역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스스로를 챙기는 힘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1, 2, 3년 차까지만 해도 별로 생각을 못 했었어요. 뭐 그냥 나는 외국인 친구만 잘 챙겨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다 끝났으면은 끝났다라고 붙여버리고 그 시선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일할 때 열심히 나를 온 시켜놨으니까 이제 일 끝났으니까 공장 문 닫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생활이랑 조금 상반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어요. 우선 내가 스스로 여유가 있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올림픽 보셨어요? 올림픽 때 배구 보셨죠? 그 머리 꼬불꼬불하신 열정 넘친 라바리니 감독님 아시죠? 그분도 올림픽 게임 하나 준비하는데 10시간 넘게 비디오를 분석하거든요. 한 팀을 상대하는데. 그렇게 새벽까지 비디오를 분석하고 나서도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그 분석이 끝나면 기타 치면서 자기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요. 저 또한 시간이 조금 짬날 때마다 명상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반신욕을 한다거나 시간은 뭐 길지 않더라도 나를 휴식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좀 찾아서 합니다. 지금 제가 총 4가지 자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뭐가 필요하다, 뭘 하세요,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말해서 그렇지 저도 착착착착 계획대로 준비한 것 같나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나는 스포츠 통역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막 계획 짜고 착착착착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나 스포츠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나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무슨 일 해야 되지? 무슨 일이 있지? 나를 뽑아주긴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엄청 막연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든 시간을 저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막연한 와중에도 하나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나는 여기 스포츠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엄청 강해서 그냥 정말 여러 가지 닥치는 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했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연히 스포츠 통역사라는 기회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우연히 만난 통역사가 이렇게 잘 맞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저는 이거 이렇게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통역사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감독이 돼야지만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열려있는 다른 가능성이나 새로운 경험들을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스스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좀 더 생겨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시다 보면은 충분히 원하시는 일이 아니더라도 멋진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질문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청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통역하면서 가장 통역하기 난감하고 어려웠던 상황이 있나요?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좀 가장 난감했던 일은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한 시즌을 못 끝내고 중간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가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야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상황을 그 자리에서 바로 통역해 줘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인대가 몇 개 나갔다. 다른 누구를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 친구의 시즌
을 계속 할지 말지의 그런 여부가 담겨 있는 그런 통역들을 할 때 가장 좀 난감하고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스포츠 통역사분들이 한 시즌만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오랜 기간 일을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할 때는 보통 8개월을 일하거든요. 8개월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한 달 이상 여행을 갔어요. 무조건 이제 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 달 이상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 이제는 나한테 집중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시즌이 끝나고 나서 매달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스포츠 통역사의 장점이 되는 게 8개월만 일해서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 4개월을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나 다음에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이라고 돈을 쓰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다 보면 다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통역 일을 하시면서 해외 나가시거나 할 때 물이 안 맞는다거나 해외 생활이 어렵다거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쉴 때마다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저의 몸은 이제 해외에 맞춰져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을 서포트하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들고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한 최윤지 통역사님만의 강점, 차별화는 무엇인가요? 저는 체대 체육학과를 나왔으니까 조금 더 그런 눈치들, 그런 팀 생활들을 잘 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남들이 뭐 필요할 것 같을 때 빠릿빠릿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제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진짜 즐겼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그 순간들을 즐겼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강점이 된 것 같아요. 스포츠에서의 최종 목표나 현재 목표 삼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통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었지만 조금 지금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시간을 두면서 내가 정말 이 스포츠판을 떠날 수 있을까? 내가 통역사 일을 그만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돌아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좀 두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여서 내가 온전히 다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조금 더 저를 채우려고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 사실은 지금은 시즌에 합류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7시즌을 끝내고 처음으로 이제 저도 좀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것이 방황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지금 저 방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선수들이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심적으로 미약한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건강은 한데 멘탈이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어서 스포츠 심리도 좀 공부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방황의 1년을 보내는 중입니다. 사실 자기를 믿는다는 거는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고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배우려고 그런 배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믿을 만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빛나는 눈을 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셔도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